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이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벌써부터 낙폭이 1% 가까이 커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계속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매도 다소 부담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늘 삼성전자도 하락권으로 돌아섰죠. 다만 외국인은 꾸준히 삼성전자로 오늘도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로는 오늘 금액 기준 외국인 매도가 가장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도 빠지고 있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밀려나면서 국내에서 HBM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좀 하락 나옵니다. GPU 쪽의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외국인 매물과 함께 좀 낙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전반도 오늘 셀 업체들 중심에서 양극재 업체까지 같이 좋지 못합니다. 다만 LNF로는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사는 종목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자동차 정도만 오늘 버텨주고 있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상승권역인데요. 실적 시즌 다가오다 보니 실적이 받쳐주는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그 이유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특징 종목들도 눈에 띄는 오늘입니다. 전략 챙겨갈게요. 가장 새롭게 눈에 띄는 상승주로는 5G 통신 장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다 깔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뭐 인터넷 관련한 통신주들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받아갈 줄 몰랐어요, 시세를. 네, 아무래도 좀 시세 전체가 지수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해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테마성 종목 찾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악관 연설하면서 일단 초고속 인터넷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긴 한데 보급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에 실질적으로 전국화를 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400억 달러 자금을 할당한다고 밝혔어요. 이 자금이 이제 물론 요즘에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쏘아 올려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는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도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약간 국가라던가 군 기관 통신망 이런 쪽들 그리고 선박 이런 쪽에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를 구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의미 있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해운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통신 장비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와이어블,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이 지금 거의 상한가 들어갔고 20% 이상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보면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종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테마성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뭔가 수급적으로 끌고 가줄 만한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테마성 재료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 쪽도 오늘은 그 정도의 맥락으로만 의미 부여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자, 의료주는 어떻게 보세요? 6월 들어서 정말 재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이 의료주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영원무역, 한세실업, 태평양물산, 화승엔터 이런 쪽이요. 다 6월 들어 나아졌단 말이죠. 맞아요. 이들 시세에는 좀 점수 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의류 쪽은 아니고 의류 OEM이라고 OEM,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류 쪽의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FNF 시세가 안 좋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중국 내에서 MLB 매장 수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컨센서스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겨울옷 비싸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MLB라던가 디스커버리 이런 쪽들에 대한 충성도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더네이처홀딩스 이런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이제 성수기를 맞아서 좋은 것들은 맞는데 그것보다
미국 쪽에 지금 갭이라는 브랜드가 어느 순간에 주가가 갭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OEM을 하고 있는 뭐 영업무역이라던가 한세실업 이런 쪽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물론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도 한데 이런 흐름들이 약간은 이런 시세를 타고 수급적인 요인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나 최근에 좀 따라붙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신규 접근은 이제부터는 약간 수급의 영역에서 매도세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환했을 때 급격하게 또 빠지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먹을거리를 찾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심란한 종목이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9%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인 거긴 한데요. 이대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한 이야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요즘 뭐 유상증자 이슈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투자자들 네.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변동폭이 나오네요. 일부 종목들에서. 맞아요. 일단은 이게 좀 공격적으로 약간 경영권 이런 싸움들이 본격화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안 오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4월부터. 맞아요. 4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게 한 26,0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그게 지금 44,70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조정받았다가 두 번째 또 고점이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44,000원 언더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자꾸 윗꼬리가 달리고 돌파 못하고 음봉이 달린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못 파셨던 분들도 두 번째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까지 약간 밑꼬리죠. 밑꼬리 달면서 61선 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지지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외국인도 같이 양매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지분을 10% 정도는 유지하겠다라고 신들로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약간 일단락 되어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좀 지분 싸움이 정리가 된 거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일단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은 조금 지분을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종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착잡합니다. 참고하셔서 방향 설정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차장님이 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페스 아크입니다. 삼성전자의 동반자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아봅니다. 실적부터 짚고 가죠. 1분기 실적 별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분기가 실적이 지금 몇 분기 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에 AP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 비중이 컸고요. 네. PMIC, 뭐 DDI 같은 쪽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바일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갤럭시 신제품이었죠. S23가 지금 자체 AP를 미탑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이엔드 제품단에서 특히나 크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2분기부터는 매출의 소폭 증가 가능성은 열려 있기는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해나갈 텐데요. 여전히 이제 전방 수요 자체가 좀 부진해요. 전방 수요가 따라줘야 될 텐데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매출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상반기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수요 부진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 이후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OLED 괜찮아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한 35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은 회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질 것을 기대해보자 숫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포인트가 앞서 봤던 삼성전자와의 관계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이는 게 바로 네페스 아크인데요. 네페스 아크와 삼성전자의 뭐 협력 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곧 보일 텐데요. 자동차라던가 이런 모바일 쪽이 아무래도 주로 많이 탑재가 되는 그런 쪽들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MIC라고 해서 네. 저전력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DDI 같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거기다가 AP 같은 쪽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엔 사실 PMIC라고 불리우는 저전력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던가 AP, RF 같은 쪽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로 다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PMIC를 DDI 같은 부품들에 대해서 네페스가 이 기업의 모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걸 턴키 형태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최고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턴키 수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동시에 너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사실 좀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정말로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후공정 테스트 사업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최근 보시면은 OSAT 쪽에서 네페스라던가 LB세미콘, 두산테스나 이런 쪽들 움직임이 어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 쪽들 관련해서 일단은 반도체 실적 개선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AP라고 하면 스마트폰에도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모바일 AP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쪽으로 다 탑재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 쪽에 일단 IT 세트 수요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런 추이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그 데이터를 저희가 뭐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5월 거까지 했을 때 그렇게 회복세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래도 중국 쪽이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올라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삼성전자 폰은 살짝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로컬 폰이라던가 아니면 애플 같은 쪽들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삼성전자의 폰들이 여기에서 팔릴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폰은 회복 신호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채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감소해가는 추이가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분기 대비해서도 출하량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테스터 이런 쪽들 대부분이 모바일 쪽으로 아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바일 쪽의 수요 회복은 바로 실적 개선과 직결이 된다라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뭐 연초만 해도 5만 원 막 이랬던 주가가 네. 연 내내 내려왔다가 올해 드디어 조금 회복 신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200원 단인데 목표 주가 어떻게 잡고 가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분할은 매수로 저희가 이제 121선에서 튀어 오른 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원까지 열어놓고 네페스아크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3%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20주선 위치한 35,000원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시황과 업황이 정말로 중국 쪽에서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예전에 갔었던 고점 부분 가지 말란 법 없을 것 같아요. 5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35,000원, 2차 53,000원? 네네. 네, 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계속해서 중국의 세트 수요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아크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LG전자, 반도체보다 가전, 전장이 최고다. LG전자의 전장 사업부가 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네. 나름 주가 올해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진행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온통 다른 쪽에 눈이 쏠려서 네. LG그룹주를 잘 못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이런 기간이 좀 길어서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재미없을 수 있어요. 워낙에 좀 핫한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LG전자를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분율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당연히 안 되던 사업들 다 접고 잘 되고 있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LG 그룹사에 전반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눈높이가 2분기 추정이익 영업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하반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겠지만 2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장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한 9.4%가량 올라갈 것으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22년, 작년부터 32년까지 한 10년 동안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매년 10% 가까이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친환경 차의 급속한 개화와 더불어서 이 전장 부문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와 관리 생활 가전 쪽에서 굉장히 견조한 수익성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LG전자에서 기존에는 약간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게 전략이었는데 요새는 약간 경기 침체 우려 이제 좀 덜었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중저가 제품에도 판매 증가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전장 사업 본격화하는데 이 원자재라던가 물류 비용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감소되는 추세로 가면서 영업이익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LG전자 전장뿐만 아니라 LG전자 하면 또 가전 쪽에 네. 이슈를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TV 쪽 어떤지 네. 그리고 요즘에 막 스탠바이미 뭐 이렇게 해서 신제품도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보면서 갖고 싶었어요. 네, 좀 가지고 싶게 만드는 게 요즘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지고 싶은 욕망을 좀 채워주는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 쪽에 따르면은 일단 2분기의 글로벌 TV 출하량이 1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 4%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상저하고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대비했을 때 LCD가 16% 정도 출하량이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고급 쪽이죠. 프리미엄 라인인 LED 그리고 OLED 이런 쪽들에서도 13%가량 출하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죠. TV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쪽들의 실적도 개선이 될 여지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그룹주 얘기할 때 한 출연자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수년 동안 LG가 전장 쪽을 이제 준비해 왔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사업도 버리고 이렇게 전장으로 집중해서 가는 게 결국에는 그들의 혁신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의 키워드일까요, 오늘? 네, 맞습니다. 일단 혁신을 접는 걸 통해서 이뤘어요.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은 아니지만 사업을 접는 걸 통해서 혁신을 만들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기존에 안 되던 사업들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스마트폰, 연료전지, 조명용 OLED 이런 비주력 사업에 다 철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구광모 회장 취임 5년 만에 LG그룹의 시가총액이 3배 증가를 했습니다. 혁신을 좀 이뤄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수치가 나왔고요. LG그룹의 10년 먹거리로 또 뭐를 정했냐라고 보게 되면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이런 쪽의 사업들을 10년 먹거리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이제 배터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작년 영업이익 1조로 최대 기록을 했고요. 수주 잔고도 이번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85조가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거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이런 배터리라던가 AI 바이오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전 기업에서 이제는 테크 기업으로 조금 변화를 해나가는 LG전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전 기업에서 테크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게 LG전자의 변화를 좀 한 줄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폴더블처럼 접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접음으로써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LG전자 올해 9만 원 아랫단에서 시작해서 지금 12만 2천 원권 진행이 됩니다. 나름 올라온 이후로 조금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120주선 막혀오던 저항대를 몇 주 전에 잘 뚫어놓은 이후에는 약간 힘은 빠져 있어요. 지수와 연동하면서요. 하지만 뭐 우리가 매수를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밑으로 크게 들이기에는 어려운 자리일 것 같고요. 한 12만 원까지 현재가부터 뭐 거의 현재가 부근입니다.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 매수 평단에서 한 15% 이내로 결정하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6만 원 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향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6만 원 목표 라인 잡아주셨고 추가적인 상향 의지도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네페스아크와 LG전자 오늘 두 종목이었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